안녕하세요. 세금을 알려주는 동네형 전창롱 세무사입니다. 자, 오늘은 다들 이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신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뭐가 좋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들 이제 처음은 대부분 이제 개인 사업자를 생각하시고 개인 사업자를 운영하시다가 어느 정도 장사 좀 잘 되시면은 법인을 이제 고려를 해 보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법인을 하셔야 되고 언제 법인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법인이 되면은 이제 뭐가 바뀌는지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법인 사업자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 사업자는 그냥 그 신분증 들고 그 세무서 가면 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설립이 쉬워요. 그 상호만 생각한다면. 근데 법인 사업자는 약간 추상적이잖아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법인 사업자는 따로 이제 법인의 상업등기부에 이제 기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은 되게 상호도 예민해요. 같은 동네에 중복 상호 안 돼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네에 뭐 상호 똑같아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법인 또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법인은 또 이제 그들만의 좀 이제 내부적인 규정이 있어야 돼요. 뭐 정관이랄지, 그리고 또 뭐 주주가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예, 그리고 법인은 뭔가 의사 결정을 할 때는 꼭 뭐 이사회 결의록이나 아니면 주총 결의록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개인은 뭐 제 마음대로 하면 되지만 법인은 뭐 지금은 원래 원칙적으로 법인은 그게 아니지만 뭐 지금 뭐 1인 주주가 되게 많지만 대부분 이제 원래의 법인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제 단체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자, 법인 사업자 이제 뭐가 좀 이제 개인 사업자 다르면은 우선 이제 세금계산서 발급. 예, 전자세금계산서는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뭐 종이세금계산서 뭐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종이세금계산서는 뭐 한번 보셨으려나요? 대부분 그 뭐 문방구에서 종이세금계산서 종이 이렇게 갖고 오셔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찍거나 뭐 이렇게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게 종이세금계산서고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저희가 이제 따로 뭐 어떤 매체, 전산 매체를 통해 가지고 공인증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인증서나 아니면 그 숫자 카드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서 이제 전자적으로 발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과세 면세 매출 합해가지고 1억이에요. 그래서 1억이 안 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그 종이로 쓰셔도 되고요. 근데 1억이 넘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전자로 발급을 하셔야 되는데 법인은 이런 거에 관계없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이제 부가세 신고예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부가세를 2번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전에 납부했던 거에 반절을 이제 고지, 세금계산서에 그냥 이 금액을 내세요 하고 이제 고지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가세는 4번 납부하지만 부가세 신고는 2번 한다. 근데 법인은 그게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1년에 4번 신고를 해야 돼요. 예정 신고가 사이사이 껴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 전부터는 이제 예외적으로 법인도 이제 좀 소규모 법인이 있잖아요. 직전 연도 이제 직전 기에 이제 매출 1억 5천이 안 되시는 그분들은 이제 예전 고지로 이제 가름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하고 똑같죠. 이제 추가적으로 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릴게. 개인 사업자는 자기가 벌면은 다 자기 거예요. 예, 자기가 세금 내고 자기가 다 알아서 해요. 근데 법인은 그게 아닙니다. 법인이 돈을 벌면 우선 법인 거예요. 예, 법인은 자기랑 다른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아올지 아니면 배당을 가져올지 이걸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지. 그래서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는 따로 이제 급여 처리를 해서 이제 돈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개인은 대표자는 급여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자기 거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월급을 준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다르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이제 법인 사업자로의 전환을 생각하시는 게 세율이죠. 법인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2억까지는 9%, 뭐 2억부터 200억까지는 19%, 뭐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소득 이제 개인에 비해서 이제 적은 세율이긴 하지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제 1,400만 원까지 6%, 1,400부터 5천까지는 뭐 15%, 그리고 5천부터 8,800까지 24%, 8,800부터 뭐 1억 5천까지는 뭐 35% 이런 식으로 되게 고율의 세율이에요. 그래서 법인 전환을 되게 고려하신 분들은 자기가 소득세를 한번 겪어보셨어요. 막 겪어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제 느낌이 오신 거예요. 이거 세금 어떻게 줄여야 되는데. 이제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게 법인 전환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법인 전환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런 분들이실 거예요. 자, 개인 사업자. 제가 한 1억 벌었어요. 예, 1억 1년에 순이익이 1억 찍혔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앞으로 낼 세금은 이제 1억에서 1억 1천만 원을 벌었을 때 그 1천만 원 구간에 대한 세율은 뭐 35%. 또 거기에다가 뭐 건강보험, 뭐 국민연금은 뭐 어차피 그 이후로는 안 올라가니까 예, 그러면은 거의 뭐 43%, 45%이 정도거든요. 근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9%. 예, 뭐 지방소득세는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9% 이게 땅인 거예요. 그럼 9%와 45% 누가 봐도 갭이 상당하잖아요. 예, 그래서 다들 이제 법인을 고려하시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법인에서 또 돈을 빼야 되는데 거기에 또 이제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드릴게요. 이분들은 법인을 생각하셔야 되고 이분들은 개인을 생각하셔야 된다. 자, 개인을 내가 소득이 높아지면 무조건 이제 법인으로 하시는 게 그나마 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거를 연금 형식으로 법인에서 천천히 배당이나 급여로 해가지고 적은 금액 뭐 4,500 정도, 배당도 뭐 1년에 한 1,500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분리과세 소득만 되게 이렇게 천천히 법인에서 우선 돈을 싹 벌어 놓으시고 이것을 나이가 들어서도 연금 형식으로 500만 원씩, 뭐 400만 원씩 해서 천천히 이렇게 뽑으실 그리고 당장에 뭐 투자가 크게 필요하지 않은 개인적인 뭐 부동산 투자 있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법인이 좋아요. 예, 굳이 뭐 지금 돈 벌어서 쓸 데도 없고, 예, 뭐 그냥 급여 천천히 뭐 예, 받고 싶다 이런 분들 법인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으로 하실 분들은 우선 이제 과세가 되더라도 높은 세율을 부담하시더라도 빨리 땡겨가지고 이걸 내가 개인적인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 예, 이런 분들은 이제 개인이 낫죠.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돈을 못 빼요. 예, 자기가 100%고 내 법인이고 내 그냥 회사인데도 자기가 마음대로 돈을 못 뺍니다. 이렇게 돈을 빼버리면은 법인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불이익이 생기거든요. 첫 번째, 지급이자. 예, 법인이 돈을 빌렸을 거 아니에요? 은행으로 돈을 빌렸다. 그러면은 이 빌린 돈을 대표자가 이제 마음대로 가져간 돈으로 이제 줬다고 이제 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빌린 돈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제 비용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 두 번째, 이제 이게 가질금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그 가질금에 대해서 이제 법인이 그 마음대로 가져간 이제 그 대표자한테 그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중이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빌려줘서 그 이자에 대해서 이걸 따로 이제 급여로 상여로 추가적으로 이제 지급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불이익이 있다. 그래서 법인이 세금이 첫 번째 그냥 9% 이렇게 과세된다고 막상 좋아서 이제 법인으로 가지 마시고요. 따로 뭐 공동사업자나 아니면 다른 이제 어떤 다른 이제 회피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선 해놓으면 돌이킬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에 꼭 고려를 해보셔라.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법인과 개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복잡해요. 막 예전 같았으면 뭐 영업권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좀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되게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이제 세무사님의 어떤 의견을 들으셔라 이렇게 말씀을 끝에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엔 좀 이제 재미있는 주제로 예, 솔직히 개인과 법인과의 차이는 그렇게 재미있는 주제는 아니지만 다음에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